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특정 동호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점유하고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창원의 파크골프장 문제. KBS 취재 결과 창원의 한 국유지에 5년 전부터 불법으로 들어선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무단 점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내서 나들목 부근입니다. 15,000여 제곱미터 녹지에 18홀 규모인 파크골프장과 주차장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가 소유 땅으로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완충 녹지. 그렇다면 이 시설은 누가 이용할까? 입구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정 회원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현수막과 CCTV까지 있습니다. 2019년 초 만들어져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소속 1,800여 명이 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호인들이 들어가서 아마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게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지 무단 점유자가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어서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의 파크골프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기록에는 구장 조성을 결정한 시기부터 구체적인 착공 시기, 공사비 기부 내역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이용 수칙의 작성자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마산클럽 회장. 창원시 파크골프협회는 회원 모집 안내문에서 해당 구장 회원은 현장에서 접수한다고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입구에 설치된 시설에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마산구장이라는 표지판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무단 점유를 막지 않던 도로공사는 뒤늦게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랑 그리고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측은 문제의 구장이 조성된 건 협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동호인들은 보름 전 문제의 구장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올해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예비 지정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대학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지난해 경남에선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선정됐고 올해 2차 선정에는 경남 11개 대학이 도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 예비지정대학에 이름을 올린 곳은 4개 모델 7개 대학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예비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창원대, 도립거창대 남해대와 통합하고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연합하는 형태로 K방산, 원전, 스마트제조 연구 중심대학을 제안했습니다. 도립대학과의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시너지, 그리고 경남 창원과학원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일어나는 시너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경남대도 예비지정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남대는 창원 국가산단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융합 인재를 키우고 밀착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혁신 기획서에 담았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디지털, ICT 분야에 방점을 두고 축적을 디지털 전환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을 넘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지난해 본지정에서 탈락했지만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한 인재대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올시티 캠퍼스 전략으로 본지정을 다시 준비합니다. 연암공과대는 교육부가 새롭게 도입한 연합 모델로 울산과학대와 함께 동남권 제조벨트 실무 인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예비지정대학은 7월 말까지 자치단체와 지역산업체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육부는 오는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의령군과 부산시가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협약 과정에서 정작 주민 동의가 없었고 의회 보고 절차까지 누락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옥수수 재배지인 의령군 낙서면. 이곳 낙서면과 지정면 낙동강변이 취수 지역에 포함된 건 지난해 말입니다. 의령 낙동강물 22만 톤에다 합천 황강물, 창녕 낙동강물 등 하루 90만 톤을 경남과 부산에 보내는 것이 환경부의 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지하수위 저하. 강둑 너머로는 최소 1000동 이상의 비닐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막 재배 작물인 옥수수와 양상추가 대부분을 차지해 지하수 없이는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돌리면 작물이 그냥 쉽게 얼어 죽어요. 강변 여가수로 한다는 거는 우리 농민들을 진짜 칼만 들었지 그냥 죽으란 소리 똑같아요. 이 같은 반대 속에도 부산시와 상생협약을 맺은 의령군. 의령군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조하고 부산시는 상생지원금과 의령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업 피해 예방과 보상 협력 방안도 담았습니다. 대국을 모시듯이 부산시를 잘 모실 테니까 저희들 어른분도 늘 어렵게 여기서. 하지만 정작 피해가 우려되는 취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군수 마음대로 그래 협약식을 했다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을 무시해도 이만전 무시하는 게 아니다니까. 우리는 내일 당장이라도 지금 군수실로 바로 쳐들어갈 깁니다. 또 의회 동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여가수를 부산시에 물을 주겠다. 이런 말 한마디조차 없는데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취수 지역인 창녕과 합천, 취수 영향 지역 포함을 요구하는 거창까지 세 곳 주민들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정당한 의견 수렴 노력이 없다면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이번에도 말로만 상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 원 이하 집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경남에서는 밀양 등 11개 시군이 대상인데요. 기대도 있지만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고성군. 지난해에는 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태어나는 또 애들은 확연히 줄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부분이 인구 유출 그 부분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수도권이나 도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경남은 밀양과 산청, 남해 등 11개 시군이 전국적으로는 83곳이 해당됩니다. 공시지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고성군처럼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지역의 집을 대도시 주민들이 사도록 유도해 장기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 정책의 목표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단독주택 이런 게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노후에는 그 농촌 힐링 지역에 많이 오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구가 늘어나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농촌은 그렇지 않고 고금리로 인근 도시에도 미분양이 많다며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소멸 위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없다면 이번 정책은 별장을 찾는 일부 수요자에게만 집중될 개연성이 커 자치단체의 관광 정책과 맞물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투자로서 접근하는 것은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세컨드 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고 또 기존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 조세 특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남교육연수원 기억예백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를 경남교육 안전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세월호 10주기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합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경남준비위는 오늘 오후 6시 창원 상남 분수광장에서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남해군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오늘 남해군 수협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어촌 계장과 어민단체가 참여한 대책위는 풍력발전 관련 의견 수렴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남해안에는 사업자 4곳이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단체 등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장애인의 문화예술과 스포츠 참여를 위해 축구와 오페라 공연 관람, 여행 등을 지원합니다.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민간 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성도 소명됐다며 창원시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본안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창원시 구산면 저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60대 어선 선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창원해경은 저도 동쪽 해상 300m 지점에서 수중 수색을 하다 수심 12m 지점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혼자 조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해와 양산, 부산과 울산에 오피스텔 19곳을 빌린 뒤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202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거제와 김해, 전남 순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한 B씨 등 다른 2명도 구속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7층 복도에 놓여있던 쓰레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이 오늘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의 입지적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통상 수준 이상의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주항공청 직원 지원 시책은 주거와 교통, 이주 지원금 등 29개 사업으로 최대 200억 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이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전담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 의원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시군이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워케이션 활성화에 경상남도가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